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 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19화 숙종편에서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 이후 서인이 완전 정권을 자리잡고 남인은 완전히 도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서인은 또 완전히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복습 겸 이 노론과 소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국 때 서인은 신진 세력인 소론과 노장 세력인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진 세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송시열 그 입지가 더 이상 대단하지 않았고 차라리 개방적인 사고관을 가진 원로 선배들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환국 때 서인들이 갈려나가고 송시열까지 죽으면서 반남인 감정과 송시열에 대한 동정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국 때는 서인이 재집권한 이래 젊은 서인 세력들도 대거 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숙종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을 주로 등용합니다. 그러나 숙종 입장에서도 소론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후계 문제에 있었습니다. 반남인적 감정이 심했던 노론은 죽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숙종의 장남인 세자 이운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숙빈 최씨라는 다른 후궁의 아들 연인군 왕자로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막말로 어린 나이에 어미의 죽음을 본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 과거 연산군 때처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게 가자는 소론 입장에서는 과대 해석이다. 세자 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차라리 세자를 잘 교육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숙종의 마음은 이 세자를 연인군 왕자로 교체하고 싶어 했죠. 물론 죽은 장희빈에 대한 악감정도 악감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미가 전락하고 죽는 모습까지 본 세자 이후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궁실에서는 행동과지 하나하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트라우마까지 겹쳐 세자는 매우 소심하고 말도 적고 몸도 허약해서 숙종이 봤을 때는 제대로 왕 구실이나 할지 그 능력 면에서도 의심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환국, 갑술 환국 이후로 숙종이 소론 계열을 중용을 하다가 점점 소론들을 배격하고 일방적으로 노론 신하들을 편애해주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숙종 제위 42년째였던 1716년 소론과 노론 사이에 유교 경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학문적으로 서로 대립했는데 이때 숙종이 노론의 해석이 옳다며 소론 계열들이 삼는 스승들의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예 소론을 배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병신처분이라고 하는데 병신년에 임금 숙종이 소론과 노론 사이에 학문적 대립을 두고 처분을 해주었다는 뜻이랍니다. 숙종 43년째이던 1717년 느닷없이 숙종은 병을 핑계로 세자가 왕의 역할을 대리한다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보통 임금이 대리청정을 결정하면 신하들은 의례적으로나마 반대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노론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나서는 게 아닙니까?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론들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숙종도 대리청정을 결정했다? 딱 봐도 묘수가 보이죠? 대리청정을 시키다가 일을 못하거나 사고를 치면은 그 핑계로 세자를 교체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세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사를 돌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유의하겠소 라는 말만 했고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세자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해달라,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라 라는 말도 건네봤지만 그마저도 세자의 대답은 유의하겠소 였다는 겁니다. 그저 어릴 적 쇼크를 받은 세자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침묵과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애당초 대리청정을 맡기고 일을 못하면 세자를 교체할 숙종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숙종의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지고 있었으며 말년의 몇 년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1720년 제위 46년을 끝으로 숙종이 죽는 바람에 노론과 함께 도모했던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그대로 조선의 20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경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서슬퍼런 3-4년의 대리청정을 견뎌내 왕이 되었고 그 배후에는 병신처분 이후 밀려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던 소론 정치인들의 보호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신처분 이후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종 즉위 후 소론 계열에서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자기를 회복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론들에게 문매를 맞았고 경종은 자기 친엄마를 복권시키자는 신하를 자기 손으로 처벌하는 이 정도로 노론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경종 재위 기간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노론들이 선을 넘어도 시계 넘는데요. 당시 경종과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종과 왕비 모두 그다지 늙은 나이도 아니거니와 왕에게 후사가 없으면 보통 그 신하들은 그 대안을 제안을 하는데, 노론 신하들은 연인군 왕자를 후계로 정하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복 동생을 후사로 정하라고 이제 겨우 왕된 지 1년 된 왕에게 이런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그대로 또 해주기로 합니다. 경종이 착했다기보다는 그냥 노론들과 싸울 정치적 힘과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하고요.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뒤를 이을 왕의 동생을 세제라고 하는데, 경종은 결국 노론들의 뜻대로 연인군 왕자를 세제로 임명합니다. 여기에 노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종의 병을 핑계삼아 연인군 세제의 대리 청정을 또 압박하는 겁니다. 소론 신하들이 이건 어떻게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경종은 이것도 노론의 뜻대로 세자 연인군에게 대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왕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루는 야심한 밤, 우의정이 경종을 찾습니다. 이 우의정은 소론계 신하. 다음날 어전회의에서 경종은 세제 연인군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노론 신하들은 어제 저녁 우의정이 왕의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종을 찾아간 우의정을 벌하라고 했지만, 경종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우의정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경종이 화도 낼 줄 알다니. 이로부터 2달 정도 있다가 소론 내 김일경이라는 신하가 제멋대로 구는 노론 인사들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고, 경종은 기탄 없이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한 김일경의 뜻을 따르겠다며 감찰기관과 비서실 인원들을 싹 다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로 물갈이를 했고, 수도방위 사령부 역할을 하던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도 소론 쪽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아버지 숙종이 손바닥 뒤집듯 여당과 야당을 바꿔치기 한 환국을 경종도, 세상에 늘 겁많고 말더듬고 노론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그 경종이 환국을 일으킨 겁니다. 1721년 신축년에 일어난 환국이라고 해서 신축환국이라고 부르며, 신축환국은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런 정치적 사건이라 적잖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듬해 1722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목호룡이라고 풍수지리에 대해 아는 게 많아서 세제 연인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무덤 자리를 알아봐주면서 세제 연인군과 연을 맺었고, 노론 계열 쪽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노론 쪽 사람들이 어느샌가 목호룡이 신분도 낮고 믿을만한 사람은 못 된다며 멀리하자 여기에 감정이 상했는지 목호룡이 노론 쪽 사람들의 자제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변을 터뜨린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나름 목호룡의 고변은 알리바이가 탄탄했고, 경종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거나 독살을 하거나 아니면 반정을 일으키거나 3가지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노론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또 고문 자백이긴 하지만 고문을 받던 노론 신하들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역모죄에 해당해서 경종은 연루된 노론 신하들에게 대규모 핏빛 숙청을 시작해 노론의 핵심 거도 당대표들 4명을 모조리 사약을 내려 죽였고, 그 외 20명이 사형당했으며 30명 정도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고, 무려 100명 가까이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민 옥사라고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종에게 노론이 된통당한 사건이었죠. 1721년 신축환국과 1722년 이민옥사 때 경종이 제대로 노론을 조진 이 정치적 2 사건을 앞글자씩 따와 신임 옥사라고 부릅니다. 노론을 집중 수사에 조진 경종이었지만 자기 이복동생 세제 연인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제 연인군도 식은땀 겁나 흘렸을 거예요. 경종과 연인군의 사이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숙종 시절엔 비록 2 어머니들은 앙숙이었지만 경종과 연인군 2 형제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경종이 세자였던 시절 연인군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나중에 연인군도 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2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듯 보였으나 정치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2 형제를 우애 좋게 냅두지를 않았던 거죠. 경종이 이렇게 노론들을 다 내쫓고 궁궐 관리인들도 전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바꾸었는데, 연인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시받는 것 같아가지고 경종에게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경종이 처음으로 연인군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애매한 형제 사이에서 그래도 어쨌든 연인군은 세제니까 다음 후사를 이어야 했고, 경종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경종이 이렇게 정치 기습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게 다음 차기 왕위는 노론이 지지하는 연인군이 이을 것이고,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뿐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도 없었는데, 그래서 경종을 고자라고들 다들 말한답니다. 실제 조선 신하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 국왕이 발기가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경종이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에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을 먹을 때 자기 혼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이씨 왕실의 씨를 말리겠다며 옆에 있던 세자 시절의 경종의 고환을 꽉 쥐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은 성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듯 했으며 그 외적으로도 세자 시절부터 경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종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1724년 경종 4년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고는 경종이 맛있어서 더 먹었다는데 이 두 요리가 그렇게 상성이 나쁘다면서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세제 연인군이 인삼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자기가 처방한 약과 인삼의 상성이 또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연인군은 굳이 인삼을 올렸고 인삼을 먹은 뒤 경종은 잠깐 몸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죽어버립니다. 나름 노른들의 압박에 존보와 분투를 해보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안쓰러운 싸움이었고 이렇게 세제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영조였답니다. 그럼 역소독박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